미친. 마이크를 마이크를 안 켜놨어. 바본가 봐요. 아, 바보. 어쩐지 안 들리더라. 아, 또 이런 실수를 월요일이라고.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노능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마이크 이슈로 인사도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씨앗씨앗 신호아이. 네, 출근하고 계시는 노능이 여러분들, 등교하시는 노능이 여러분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제 막 잠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바쁜 시간 다들 보내고 계실 노능이 여러분들까지. 네,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분명히 저번 주에도 이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며칠 지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한 주가 지나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 자, 일단 신호는요. 네, 신호는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 신호는 네, 신호는 주말 동안 월요일이면 항상 주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신호는 주말 동안 일단 네, 토요일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시댁 다녀왔습니다. 네, 시댁 다녀왔고요. 이상하게 이거는 그냥 뭐 당연한 거기는 한데 왜 결혼을 하면은 딸과 며느리의 역할이 이제 둘 다 부여되는 건지, 뭐 백수님도 당연히 이제 사위와 아들이긴 한데 딸과 며느리라는 게 아직 그렇게까지 익숙하진 않아요. 신호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아내까지는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는 내가 며느리? 이런 느낌. 그래도 네, 며느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댁 다녀왔습니다. 일단 네, 시댁 다녀왔는데 다녀온 김에 밥도 맛있게 먹고, 네, 신호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머님이 요리를 너무 잘하세요. 철없는 며느리라서 네, 밥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철없는 며느리라서 밥만 맛있게 먹고 왔는데 제가 가자마자 살짝 일렀거든요. 어머님 백수 씨가 네, 풀 안 먹어요. 약간 신호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밥을 백스님이 풀을 안 먹어요, 잘. 신호는 풀 좋아하는데.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지 했는데 안 고쳐져가지고 시댁 가가지고 간만에 간 김에 가자마자 어머님께 어머님 저희 남편이 풀을 안 먹어요 하고 힝힝거렸더니 시어머니가 풀? 하시더니 나도 풀 안 먹는댕 이러셔가지고 에? 에? 그래서 시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저게 밥 먹는 거야. 풀을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저게 밥 먹는 거야 했더니 시어머니가 먹금하시더라고요. 두 분 사이 좋으신데, 네, 왜 백스님이 풀을 안 먹는가에 대한 기원을 좀 알아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신호의 편식도 편식이지만 백스님의 육식을 고치려는 신호의 계획이 또 한 번 틀어졌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댁 가서 밥 먹고 그 동네에 좀 다양한 식재료 마트? 그런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좀 많이 털어와가지고 신호 나름대로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가장 일단 신호네 집 주변에서 못 찾을 것 같은 재료를 몇 개 사온 게 아이올리 마요네즈라고 아실까요? 아이올리 마요네즈? 그 올리브유랑 마늘이랑 계란이랑 이렇게 섞어서, 보통 마요네즈는 계란이랑 기름으로만 만드는데 마늘 들어가서 되게 맛있거든요. 신호는 스페인 음식점 갔다가 처음 먹어봤는데
아이올리 마요네즈 파는 거랑, 그리고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 색만 그런 것 같긴 한데 먹물 파스타, 면이 검은색이더라고요. 먹물 파스타랑, 그리고 그리고 염소 치즈, 정확히는 사냥 치즈죠. 사냥 치즈 사왔는데, 신우가 사냥 치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파는 데가 없어서, 아니 뭐 온라인은 팔죠 당연히. 온라인은 파는데 이거를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염소 치즈. 아이 아이 뭐, 네, 염소 치즈. 염소 치즈 파는 데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못 봐가지고, 그래서 한창 헤매다가 발견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야 돼 하고 딱 사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 쿠팡에서는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마트에선 만 얼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야 된다 이러면서 가져왔는데, 딱 신호가 먹어봤던 그 맛. 예전에 그 슈아스코라고요. 브라질식 닭꼬치집? 음. 거기에서 염소 치즈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이거만 먹어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거 다시 먹으려면 어디서 먹지? 그거 하나 먹자고 계속 그 음식점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드셔보시면, 만약에 약간 치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네, 추천드립니다. 신호가 사실 유당불내증이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오피셜은 아니에요. 근데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생우유를 그렇게 잘 못 먹는 편이라서. 그래서 사실 치즈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데 염소 치즈는 괜찮더라고요. 뭐 못 견딘다면 이제 신호의 위장이 감당할 몫이겠죠. 네. 많이 흔히 먹는 치즈라고 하면 체다나 모짜렐라잖아요. 근데 모짜렐라나 체다가 아니라, 최근에 신호가 약간 치즈 종류별로 사 먹는 거 즐기고 있는데, 브리 치즈 아니면 사냥 치즈, 이런 거 너무 맛있어요 요새. 음식으로 힐링을 하고 있는데, 비록 동족의 동족가 아니죠. 신호는 염소 아닌걸? 염소 귀랑 뿔하고 있지만 신호는 여신이지. 전직 여신이지. 네, 염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먹는다면은 사냥 치즈 추천합니다. 네. 약간 엄청나게 막 꼬리꼬리한 맛은 아니고 좀 고소하고 좀 풍미 있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시댁 간 김에 힐링을 조금이나마 하고 왔고요. 그리고 신호가 저번 주에 덕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랑 일상물 추천받는다는 이야기 해가지고, 그 저번 주 월요일에는 일상물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대로는 신호의 본질을 잃겠다 라는 생각에 다시 애니를 좀 다시 정주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2개, 신호가 저번 주에 말했던 2개, 고깔모자의 아틀리에랑 정반대의 너와 나, 2개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는 주말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고깔모자 아틀리에, 네,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실까요?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깔모자의 아틀리에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고, 약간 초반밖에 아직 안 봐가지고 전체 감성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긴 한데, 던전밥이랑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약간 그런 감성? 마법 걸 때 이렇게 마법이 퐁 터지는 느낌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마법 이펙트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거랑 던전밥 제작사가 같은가? 한 번만 볼게요. 옷갈모자 아틀리에랑 어디 보자. 음악이 아니지.
버그필 버그필름즈라는 데서 제작했는데 아니네요. 의외로 첫 두 번째네요. 두 번째네요. 지금 좀비가 되기 전에 하고 싶은 100가지 여기 만든 데구나. 근데 깔은 약간 전전밥스러워가지고 당연히 거기 던전밥 제작사 유명한데 이름이 뭐죠? 던전밥 제작사 이름이 뭐야? 뭐야? 던전밥 제작사 이름이 트리거.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트리거 맞아. 트리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 다른 제작사네요. 그래서 고깔모자 아틀리에는 보면서 어쨌든 네. 그림체의 섬세함도 섬세함이고 연출을 너무 이쁘게 해서 약간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만에 되게 동화 같은 느낌 좋아하시면은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만든 건지 싶었는데 1기 만드는데 3년 반 걸렸대요. 와 이거 2기는 언제 나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감성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느꼈을지도. 그죠. 그래서 야 이거 2기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그쵸. 근데 일단 1화를 보면서 딱 느낀 게 이거 마법사 버전 강철의 연금술사 아니야? 퀄리티 좋더라고요. 맞아요. 스포일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1화 보자마자 든 생각이 이거 전개 방식이 딱 강철의 연금술사인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일단 신호는 이런 감성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동화 같은 그리고 약간 정교한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해 주시는 거겠죠? 신혼이 이런 동화 같은 감성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 흑백의 남성 두 분 네. 좀 다양한 얘기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진도를 빼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네 그냥 전체적인 감상이랑 초반 감성만 얘기를 하자면은 전개 방식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비주얼이랑 그거 하는 방법이 살짝 그 강연금스럽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거랑 이거 말고도 보기 시작한 게 보기 시작한 왜 안 나오지 이미지가 이거 말고도 보기 시작한 게요. 정반대의 너와 나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기억하시려나요? 네, 정반대의 너와 나도 이야기했었는데 러브 코미디 저번 주에 러브 코미디 이야기를 100개는 했죠. 추천받는 거 일상 러브 코미디. 네, 일상 러브 코미디 마지막으로 본 게 일상은 봤는데 이쪽은 모르는 쪽이다. 약간 신호가 그 얘기했었거든요. 신호가 가장 재밌긴 아니고 편하게 봤던 순애야 러브 코미디 좋아한다면 봐야겠네요. 네 추천합니다. 신호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일상물 얘기했을 때 뭐 논논비올이나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요. 논논비올이나 아니면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일상에다 이제 러브 코미디까지. 네. 근데 러브 코미디 좋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약간 쌉쌀한 맛, 달콤 쌉쌀한 맛, 뭔가 그 입에 넣는 순간 팡 터지는 약간 사탕 같았어요. 일단 이것도 아직은 초반까지밖에 안 봐서 정확한 감성을 다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떻게 보여질지,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갖다 굉장히 신경 쓰는 여자 주인공이랑 말도 안 하고 약간 노잼인데 이런 나에게 말을 걸어줘? 라고 생각하는 남자랑 둘이서 엮이는 걸 보니까 이거 약간 필승조합 아닌가요? 필승조합. 예전에 또 고대적 러브 코미디 하나 신호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전에 이건 좀 결이 다른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기는 해.
회장님은 메이드 삼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서로 둘이 툭닥거리는 이야기라서 그건 아니네요. 그거 말고 뭐 있지? 아,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하면은 오타쿠에게 사랑은 너무 어려워. 보신 분들 있을까요? 거기서도 여자 주인공은 약간 꽉꽉꽉꽉꽉 이러고 약간 남자는 그 이렇게 그냥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쪽도 약간 여자가 핑크고 남자가 블랙이네요. 필승조합인가 봐요. 요즘 러브 코미디 공식인 거 아니야? 요즘 러브 코미디 공식인가 봐요. 여자는 핑크고 남자는 블랙. 블랙이라기보단 블루긴 했어요. 여기는 그래도 선배 쪽이 좋았어요. 아, 캐릭터명을 까먹었어. 잠깐만요. 코야나기랑 카바쿠라 블랙이랑 핑크 조합이 유행이긴 해요. 엄마는 블랙핑크고 아빠는 시민인 거를 차마 애니에선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엄마랑 아빠한테 블랙이랑 핑크의 포지션을 반반씩 떼어줬나 봐요. 약간 그러니까 러브 코미디 하면은 보통 커플이 두 타입인 것 같거든요. 어차피 러브 코미디 다들 약간 선덕선덕한 느낌 추천할 이렇게 충전하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신호는 그러려고 봅니다. 일단 네, 일단 신호가 러브 코미디를 볼 때마다 당연히 그냥 이 썩어라 그래 내 당뇨 혈당 올라라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긴 한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신호가 이미 결혼을 해서 그런지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유형의 캐릭터가 엮이는 걸 보면 조금 더 과몰입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신호가 약간 뚝딱거리는 것보단 한쪽이 약간 이러고 한쪽은 그냥 그래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쪽이 좀 더 이렇게 납득이 되나 봐요. 신호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아까 뭐였죠? 정반대의 너와 나 이거 보면서 했던 생각이 되게 맞다 우리도 처음에는 되게 저렇게 심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핑크랑 블랙까지는 아니거든요. 신호가 생각하기에 핑크는 아닌 것 같아요. 핑크는 좀 러블리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보기만 해도 좀 사랑스러워야 돼. 근데 신호가 생각하기에는 신호는 그렇게 러블리한 타입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백스님은 조금 약간 살짝 무심한 근데 속 깊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신호 버전의 신호피셜의 K입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각자의 그 캐릭터성이 되게 강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둘 다 MBTI 검사를 하면은 신호는 영원히 F가 나오고 백스님은 영원히 T가 나오거든요. 뭐 할 때마다 바뀌긴 해요. 신호도 T가 나온 적 있고 백스님도 F가 나온 적 있고 근데 5번 중에 4번은 그런 느낌? 네. 대신에 그만큼 이제 서로를 이해해주고 농치는 단계까지 오긴 온 것 같아요. 왜 공감 안 해줘? 뭐 또 T면 T답게 굴어 아니면 뭐 이제 서로 막 될 때마다 이 집에는 F랑 T 할당제가 있어가지고 네 F는 저 하나세요 손님 이런 식으로 갖다 받아치거나 거기까지 오긴 했는데 이런 커플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런 커플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거 뭐라고 쳐야 나오지? 코야나기 카바쿠라 이 커플 같이 있는 사진 찍기가 되게 힘드네요. 아까 말했던 선배조 커플 투샷이 왜 이렇게 없어? 커플인데 커플 맞아요. 왜 이렇게 없어? 투샷이 단행본 표지는 있는데요. 단행본 표지는 있는데 약간 이거는 색 조합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신호가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느끼는 거는 조금 느끼는 건데
그게 매력이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느끼는 건데 블랙이랑 핑크로 조합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K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신호도 몰라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신호도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블랙이랑 핑크는 서로 대비되는 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 별거를 안 해도 서로 엮여 들어가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되게 잘 상반된 매력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선배조 커플 같은 케이스에는 빨강이랑 초록이라고 하면은 이쪽은 대놓고 보색? 사실 블랙이랑 핑크는 서로 섞일 수 있다라기보다 애초에 결이 다르다 느낌이거든요. 근데 빨강과 초록이 그 색배합 같은 거, 색 그 조합표 같은 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빨강과 초록의 정반대에 서 있는 색 조합이잖아요. 노랑과 파랑, 빨강과 초록, 아니면 뭐 있지? 색 원형 색상표 이런 걸로 보시면 딱 티날 텐데 여기 있다. 색상 설계할 때 많이 쓰는 게 뭐 녹색이랑 보라, 노랑이랑 파랑, 빨강이랑 초록 이런 느낌으로 갖다가 컬러링에서부터 벌써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색상 조합이 두드러지는 캐릭터가 많았나? 예전엔 오히려 동색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약간 너에게 닿기를 시절만 해도 아니다. 색상 조합이 안 두드러지는 캐릭터들이 더 많네요. 근데 그렇다 셈 쳐도 색상 조합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핑크랑 블랙 아니면 뭐 이렇게 보색 대비. 근데 핑크랑 블랙은 애초에 달라가지고 서로 맞춰 나가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색 대비 커플은 툭탁대는 느낌. 툭탁대는 느낌. 네. 누구 있지? 신호가 굉장히 재밌게 본 러브 코미디 그때 얘기하던 것 중에 노자키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사실 그쪽은 블랙핑크라기보단 한쪽이 일방적으로 너무 작아서 약간 고목나무와 매미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네, 되게 그쪽도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커플들 이야기를 하자면은 툭탁대는 커플들은 사실 비슷한 점이 더 많은데 일부러 서로 이렇게 오히려 더 비슷해서 그렇게 치고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엄마와 아빠에게 블랙과 핑크를 하나씩 부여해준 커플들은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서 오히려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느낌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신호랑 백스님도 따지고 보면 공통점이란 건 좀 애매하거든요. 공통점이랄 게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뭐 신호는 넓고 얕은 잡덕이고 백스님은 사실 애니를 거의 안 보고 게임만 외길 인생으로 해온 사람, 게임 외길 인생을 걸어온 그런 쪽인데 근데 서로 막 오타쿠끼리 만나면은 되게 커플 되고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종종 듣는데 안 겹쳐요. 덕질 분야가 전혀. 서로 아는 걸 서로 지식을 공유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서로 달라서 그래서 존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입맛 같은 것도 신호는 일단 향 센 것도 별로 안 좋아하죠. 뭐 파인애플 피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고수도 안 좋아하고 또 뭐 있지? 파인애플 피자, 고수, 민트 초코도 안 좋아하고 맞아. 안 좋아한다기보단 덜 먹는다죠. 네.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세 개가 아니라 그 백스님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잘 먹고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고 권유할 수 있는 데서 서로의 세계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사이?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신호는 전인 여신이지만 시- 완전히 다르면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세계를 넓혀갈 수 있는 역할이 되어준다고 말을 하는 게 스스로는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를 잘 안 하잖아요. 하시나요? 신호만 그런가요? 네, 다른 분들은 다 하시는데 신호만 안 하는 걸 수도. 그렇게 내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 내가 겪어보지 못한 취향, 새로운 네, 그런 거에 엮여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멋진 신세계라고 아시려나요? 멋진 신세계라고 새롭게 드라마 하나 시작한 게 있거든요. 그 더글로리에서 유명하셨던 임지아님 나오시는 그 드라마인데,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네, 한 번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멋진 신세계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잠깐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아니요. 그 신세계가 아닙니다. 이쪽도 러브 코미디예요. 이쪽도 러브 코미디인데 타임슬립 러브 코미디. 네, 타임슬립 러브 코미디입니다. 아, 포스터 이미지를 신호가 보여드릴게요. 그 희빈이 현대로 넘어와가지고 재벌 남주랑 엮이는 정말 흔하디 흔한 클리셰 드라마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약간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뭐라고 부르죠? 클리셰 범벅 드라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포스터 이미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 조선시대 궁중 그 느낌이고 궁중 사람이니까요. 조선시대 사람이고 남자는 이제 현대의 재벌 남주. 너무 흔하다. 예전에 천년지혜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려나요? 윤은혜 씨 주연으로 나왔던 너무 고대적 드라마인가? 그때도 타임슬립물이었는데 그때 환생이었죠. 근데 어쨌든 네 이런 거 나오는데 근데 남자분이 여자분하고 마주치면서 여자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해.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약간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건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는 거는 내가 널 좋아해. 난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이런 말 하면은 사실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약간 무슨 16세기 뭐 소네트도 아니고요. 보자마자 아름다운 당신을 보고 반했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 대사더라? 짱구에서 짱구에서 뭐였지? 상관없어 하는 아저씨. 대사 있지 않았나? 짱구 드라이브 아저씨 대사라고 치면 나오려나요? 그대요. 내가 도와주러 왔어. 내 사랑 대답해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네, 뭐라고 하더라. 약간 그대는 운명을 믿소. 상관없어.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랑 고백을 할 게 아니라면은 보통은 사랑에 빠지거나 서로에게 흥미를 가지는 과정이 그러더라고요. 이상의 한국식으로 아니에요. 그냥 약간 로코의 정석이 상대를 보고 이상하다, 끌린다. 아니야, 끌린다가 아니야. 이상해, 신경 쓰여. 신경 쓰여가 나 너한테 관심 있어의 동의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다른 캐릭터. 여기서도 보면은 블랙과 핑크라고 해야 되나요? 빨강이긴 한데 어쨌든 러브 코미디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거나 아니면 서로 툭닥대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신경 쓰인다. 아니면은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서로 얽혀 들어가는 게 그게 맛있는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호 얘기를 좀만 더 해보자면은요. 신호가 일단
러브 코미디 네 열심히 보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러브 코미디를 보면서 한 번씩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꼭 재벌남주까지는 아니어도요. 재벌남주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 우리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에 대한 그 오해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과정? 향기로운 뭐였죠? 그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였나? 아 맞네요.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이것도 그 되게 험상궂게 생긴 남주랑 상냥한 상냥하게 생긴 여주랑 엮이는 건데 보통 러브 코미디에서 한쪽이 꺼려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날 이렇게 똑같이 생각해 줄까?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난 널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싫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펑 마음속에서 불꽃놀이가 펑. 그런 거 보면은 오늘 밥은 다 먹었다.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되겠다. 오늘은 굶어도 되겠다.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호 같은 경우에는 연애할 때 좀 이렇게 망설이는 면이 많았어요. 좀 어림짐작을 많이 했죠. 신호가 지금도 약간 좀 잘 쫄아 있는 편인데 모든 상황에. 근데 모든 것에 대해서 백스님이 좀 덤덤한 편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신호가 덤덤? 지금도 신호가 예민한 편이긴 한데 덤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게 물론 모든 면에는 양날검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한테 없는 면을 만나서 필요한 면을 어느 정도 배워가는 것도 있고. 신호가 되게 최근에 재밌게 봤던 작품 중에 손끝과 인연이라고 거기서도 나왔던 건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알아간다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느낌 때문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좋긴 한데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끌리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전 로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피 하울도 로코라고 쳐야 되나? 뭐 어쨌든 엮이긴 했잖아요. 소피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소피랑 하울도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그 답답함에 갇혀있던 여자를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남자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원작 소설 읽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하울은 진짜 소피를 만나서 다행입니다. 하울이 뭐 진짜 하는 짓이 이쁘다고 해줄 수가 없는데 그냥 까놓고 뭐래서 이런 남자 만나실 거예요? 라고 하면 얼굴 하나 빼놓으면 글쎄요 같은 느낌인데 약간 소피가 진짜 야무지고 구제를 잘 해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그거죠. 소피의 딱 하나 필요한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하울이라서 그래서 서로 커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다리라는 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아야 돼요. 뭐 결정사도 아니고요. 막 뭐 물론 요즘에는 조건 맞춰서 만나는 분도 많죠. 요즘에는 합리성, 편의성을 위해서 소개팅 앱 같은 것도 취향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시를 해놓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편의성에 맞는 조합을 추구하는 것도 뭐 요즘 같은 시대엔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추란 말이 왜 있겠어요. 음? 신호가 소개팅 앱을 써봤다는 건 아닙니다. 네, 알고는 있어야죠. 뭐 이런 게 핫하다라고 하면 일단 들어는 가본 거죠.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한 번씩 박아놔야 나중에 유책 사유가 안 잡히지. 아이 그런 거 안 했어요 신우는. 네. 그랬는데 어 뭔 얘기라고 했었죠? 까먹었네. 서로의 편의성을 맞추는 것도 그러니까 빠르게 편의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서로 맞춰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맞아야 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한 가지 요소라도 변화를 했는데 그 요소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만날 이유가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근데 신호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이 이상으로 가가지고 근데 서로 다른데 맞춰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사람은 세상에 무수히 많은데 왜 서로 끌렸어요라고 하면은 그런 잠깐만요. 또 멈췄나요 카메라? 왜 멈췄지? 됐다. 네. 서로 왜 끌리냐라고 근원적인 이유를 말을 하면은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그걸 말을 하자면은 이제 해리포터의 명대사를 인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사랑이란다 해리. 사랑이 없는 자들을 동정하렴. 아니 근데 이거는 얼굴이랄까? 네. 신호도요. 왜 백스님한테 끌렸냐라고 질문을 받으면은 외모지상주의라서 외모지상주의라서 백스님을 골랐습니다. 신호도. 네. 약간 신호가 10년 넘게 만났다고 했잖아요. 신호가 백스님의 원석 시절을 보고 이건 된다. 내가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내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신호 취향으로 다듬어질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골라왔는데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뜯어먹을 거 없으면 얼굴이라도 뜯어먹어야지 뭘 보고 살아요. 네. 신호의 이상형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네. 그 결정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원석 시절을 골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이거를 갖다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신호 주변에 연애는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한 친구들도 몇몇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나는 이제 원석을 골라와서 내가 다듬기에는 힘이 너무 없어. 이미 다듬어진 사람 만나고 싶어라고 하는데 아니야. 자만추는 서로 다듬어질 수 있는 사이가 자만추인 거고 이미 다 다듬어진 사람끼리는 자만추를 할 수가 없어요. 신호 생각엔 그래. 자만추를 하려면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야 돼 서로. 너무 다 다듬어져 있으면 서로 맞춰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서로 맞는 편의성을 고려해서 만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서로 맞춰가려면 그리고 좀 이렇게 달다구리한 서사를 쌓으려면은 그러려면은 원석 시절을 서로를 골라야 돼요. 신호 피셜로는 그렇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네. 일단 신호는 외모지상주의라서 네. 그렇게 했고요. 다들 얼굴 뜯어먹고 사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 인사 토크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어쩌다 보니까 러브 코미디에서 시작돼가지고 신호의 연애관까지 얘기를 했네요. 근데 결국엔 다 그런 식으로 그냥 갈무리하면 되는 것 같아요.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의 명대사 해리 사랑이란다. 사랑의 모든 걸 구원한다. 이 뒤에 따라오는 대사가 진짜 폭력적이죠. 사랑이 없는 자들을 동정하렴 해리.
불쌍한 사람들이란다. 예전에 돌았던 짤 중에 그 웨딩 피치에 나오는 짤 뭐죠? 그 사랑이 없는 당신은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가 악역이 그러죠. 닥쳐, 닥쳐. 근데 그 앞에서 키스하고 그래서 파괴됐었나?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꼭 상대에게 티비깅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사랑을 하는 거는 네, 좋은 것 같아요. 순애 최고, 순애 최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어쩌고 맞아. 티베깅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티베깅을 하는 건 좀 못된 짓이죠. 네, 조금 못된 짓이니까 사랑에 뭐 어쩌고 이런 거는 하지 말고요. 어쨌든 다들 네, 멋진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1부 마무리하는 노래 하나 듣고 오늘의 신화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1부 엔딩곡은 네, 이거 신호가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슬슬 아침 라디오 2달 차에 가까워져 가니까 안 틀었던 노래가 뭐였는지 이제 슬슬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걸 앞으로는 플레이리스트 정리를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부 네, 마무리하는 노래는요. 네, 러브 코미디 레전드. 네, 신호가 좋아하는 러브 코미디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월간 순정 노자키구 오프닝이었죠. 오이시 마사요시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시 마사요시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듣고 돌아왔습니다. 참 쪼득쪼득한 노래죠. 네, 굉장히 그 러브 코미디 감성에 맞는 러브 코미디 감성들은 그 오프닝도 그렇고 엔딩도 그렇고 대체로 그 이렇게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되는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춘 느낌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러브 코미디를 본 적이 있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러브 코미디. 신호는 항상 러브 코미디 열린 창구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노래 듣고 왔고요. 가사가 참 마음에 들죠. 네가 아니면 안 돼. 너무 멘트가 달달해. 네, 네가 아니면 안 돼.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요. 아까 그 이야기처럼 네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신화 속 최고의 콤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최고의 콤비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의 아침 소통 시간에 일단 신호랑 백스 이야기한 것처럼 T와 F가 섞여서 케미를 만드는 커플 이야기도 했고 서로 다른 요소가 묶여서 케미를 만드는 커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죠. 네, 이보다 더 다를 수 없는 두 남자의 우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정입니다. 우정이에요. 길가메시와 네, 이거 신화가 야매 신화 교실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길가메시와 엔키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길가메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자면요. 주인공인 길가메시는 두 남자의 우정이라 이게 또 맛있거든요. 그죠. 길가메시는 우르크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문제는 잘생기고 힘도 세고 모든 게 다 있는 오각형이었지만 성격이 영 최악의 폭군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오죽 힘들었으면 신들에게 아이고 제발 저 미친 왕 좀 말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정도로 최악의 폭군이었답니다. 그래서 신들이 해결책으로 보낸 게 바로 이 엔키두입니다. 길가메시가 화려한 도시의 왕이었다면 엔키두는 온몸이 털로 뒤덮여서 들짐승과 함께 자란 거친 야생아였어요. 한 명은 극도의 도시남, 까칠 도시남, 한 명은 극도의 자연인이었던 셈이죠. 네. 성격도 길가메시는 자기중심적인 독불 장군이었는데 엔키두는 동물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타입이었어요.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본 조합이지 않아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반갑다 친구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땠을까요? 네. 만나자마자 시장 한복판에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며칠 밤낮을 싸워도 승부가 안 나자 두 사람이 숨을 헐떡이면서 이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동시에 깨달은 거죠. 아, 내 힘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얘밖에 없구나. 네. 그날 이후 이 엔키두와 길가메시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됩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엔키두는 길가메시 덕분에 인간의 문명을 배우게 돼요. 아까 말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나요?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서로의 세계를 배워갈 수 있는,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괴물 훔바바도 물리치고, 그리고 전에 신호가 야메시나 교실에서 이야기했었죠. 이슈타르가 길가메시한테 청혼을 했다가 차이니까 복수하려고 보낸 신들의 황소도 힘을 합쳐서 잡아버리고, 네, 길가메시의 화려한 전략과 엔키두의 맹수 같은 용맹함이 합쳐지니까 천하무적이 된 거죠. 뭐 주변에서는 저 둘은 왜 맨날 붙어 다녀? 라고 했겠지만 본인들은 알았던 거죠. 서로의 다름이 그 둘을 완성해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야메시나 조교실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이슈타르가 자기가 보낸 하늘의 황소가 이 두 사람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니까 빽 하고 이제 아빠한테 떼를 쓰죠. 길가메시 죽여자 하면서 떼를 쓰죠. 그러니까 차마 길가메시는 죽일 수 없어서 엔키두를 죽이게 되죠, 신들이. 그래서 무서울 게 없던 영웅 길가메시는 엔키두가 죽자 엔키두의 시신 앞에서 며칠을 울면서 절규를 해요. 나의 형제, 나의 친구 이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네, 그의 엔키두를 잃고 절규를 하는데, 엔키두를 잃고 나서야 길가메시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영생을 찾아 떠나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길가메시를 진정한 인간으로 각성을 시킨 게, 성장을 시킨 게 자신과 가장 달랐던 친구 엔키두였던 거죠. 네. 아까도 계속했던 얘기인데, 완전히 서로 다른 극과 극, 뭐 N극과 S극 아니면은 뭐 블랙과 핑크처럼 서로 달라서 피곤할 때도 있기는 해요. 신호도 백스님이랑 살 때 느끼는 건데 서로 달라서 피곤할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서로 다름이야말로 서로를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강력한 자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길가메시와 엔키두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일상에서 나랑 너무 안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저 사람이 내 서사를 완성시켜줄 케미 파트너인가 보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안 맞는다면 적당히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안 맞는다고 주먹 다짐은 금물입니다. 사랑과 폭력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해야 폭력도 하는 거예요. 폭력만 하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길가메시와 엔키두처럼 든든한 동료와 함께하는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 한번 지어볼까요? 네. 저번 주는 신호가 좀 메네라가 왔던 것 같아요. 신호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신호가 저번 주에 좀 메네라가 왔던 것 같아요. 괜히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메네라가 왔던 것 같아요.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나기 전에 일단 저번 주에 짤막한 반성과 이번 주의 일정을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오늘 드디어 신호가 해결 못한 숙제였던 유튜브가 드디어 올라옵니다. 와, 제발. 신호가 사실 주말 동안 셀프로 타로점을 봤어요.
근데 신호 스스로도 해석을 하고도 못 믿어서 인공지능들한테 돌려보면서 이 해석 맞아? 이 해석가 맞아? 하면서 했는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서 너 이거 다르게 해석 나오면은 진짜 꿀밤 먹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인공지능이 신호의 핵심을 꿰뚫는 와, 너 방금 핵심을 들었어. 이런 말을 한 게 뭐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 원론은 안 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뼈를 맞은 기분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신호한테 핵심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는데 균형점을 맞춰가는 과정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몇 번을 뽑아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사자 같아. 신호가 스스로 본 건데 말이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 그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을 5월 동안 한번 다시 또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신호가 이전에 신호상 예고를 한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뭘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저녁에 한번 신이상 아이디어를 받아서 즉석에서 여러분 아이디어를 갖다가 옮겨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티나 살롱. 예전에 비비빅에 있던 게임인데 혹시 아시려나요? 쥐들이 신데렐라에 나오는 쥐들처럼 다들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옷 만들어주는 건데 즉석으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신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프레그마트 엔딩을 제발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이번 주는 조금 널널하게 잡았습니다. 일정을. 신호가 이제 제대로 밸런스를 맞춰보자. 그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번 주에 날씨가요. 신호 생각에는 좀 되게 더워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덥다기보다 흐린 날이 더 많네요. 장마 오기 전에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만 다들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일단 그래도 쨍쨍한 것보다는 이렇게 적당히 바람도 불고 흐리고 한 게 신호는 좋아서 산책도 한번 다녀오고 컨디션 관리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편집도 잘 마치고 유튜브 업로드도 하고 여러분과 또 재밌게 놀고 소통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시간 가져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아침 라디오 이후에 저챗 이따 저녁 10시에 다시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따가 저녁 10시에 저희는 신호의 신전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종곡으로는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호가 마치는 노래로는 바밍타이거의 부리부리 가지고 왔습니다. 네, 부리부리 들으시면서 오늘 신전문을 닫도록 하겠고요. 이따 저녁 10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ee you. 안녕.